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저의 클래스 101 강의가 오픈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4개월간의 제작 여정을 여러분께 낱낱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다만 주절주절 지루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화면엔 요즘 공부하고 있는 러프 컬러 연습을 틀어놓고 클래스 제작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안무랑궁 포함 꼬꾸무 얘기하듯 풀어보겠습니다. 바야흐로 3년 전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저는 취미삼아 그림을 그리기 위해 집 근처 화방을 등록해서 주말에 일반 회화를 배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정말 재밌는 거예요. 대학 다니면서 한 학기 동안 디자인 수업을 들어본 적은 있었는데 개인적인 상황과 그때 우선순위에 밀려서 포기하게 되면서 항상 마음 한켠에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아이패드도 프로 3 처음 나왔을 때 그림 그려야지 하고 사놓고 엄두가 안 나서 그냥 서랍에 처박아놓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화방에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해 자신감이 붙으니 어느 날 문득 디지털 드로잉도 한번 그려볼까 하는 생각에 구형 모델이 된 프로 3을 슬그머니 꺼내봤습니다. 미술용품이 전혀 없어서 회화는 화방에서만 그릴 수 있었기에 평일 퇴근 후나 화방에 가지 않는 주말이 뭔가 아쉬웠거든요. 마침 그때 인터넷 서핑만 하면 여기저기서 클래스 101 광고를 엄청 돌리던 때라 호기심 한번 들어가 봤다가 그대로 별나랜드 작가님의 일러스트 수업을 결제하게 되었었어요. 차분한 목소리와 설명으로 몽글몽글한 그림을 그리신 작가님인데 프로크레이트고 애플펜슬이고 디지털 드로잉의 처음이었던 제가 찾던 바로 그 수업이었거든요. 그때는 구독자가 아니라서 한 수업당 몇십만 원이었음에도 1일 1그림 하면서 진짜 즐겁게 수업을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들었던 거는 산책하면서 만난 우리 일상을 그리는 반지수 작가님의 일러스트 강의였습니다. 미술 비전공자로 그림이 오로지 좋아서 시작해 우리 주변의 따뜻한 일상을 담고 계시는 작가님이에요. 진짜 일러스트 분야에 대해 1도 몰랐다가 좋아하는 작가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쉽게도 현재는 클래스 101에서 작가님 강의를 들을 순 없는데요. 최근에 구독제 모델을 도입하면서 수강생들의 진입장벽은 낮아졌지만 수익에 영향을 받게 된 작가님 중 몇 분은 플랫폼을 떠나셨더라고요. 여튼 그렇게 클래스 101 수업으로 디지털 드로잉을 처음 시작한 저는 개인 사정으로 2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면서 그동안 품고 있었던 꿈인 일러스트레이터로 전향을 하고자 본격적으로 그림 그리기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랜서가 되면 게을러질까봐 출근한 남편이랑 같이 일어나 일을 시작해서 남편 퇴근 전까지 계속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저녁 먹고 자기 전까지도 그리고 주말에도 그리고 계속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다는 초조함과 전공자가 아니라는 불안감이 항상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나만의 그림체와 뽀뽀를 만들어가는 동시에 항상 마음속에는 나도 언젠가 다른 작가님들처럼 누군가가 나의 강의를 듣고 싶어하는 작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21년 10월에 처음으로 클래스 101 도전하게 됩니다. 지금은 클래스 101 내부 검증을 통과해야 하지만 그때는 지금이랑 다르게 수요조사 200명만 채우면 됐어서 공간 그리기 일러스트를 주제로 굿즈를 만들어서 강의 지원서에 넣을 사진들을 열심히 촬영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지원을 하려고 보니 생각보다 쉽지 않고 또 어느 순간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때는 저 스스로 아직 자신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 수요조사는커녕 지원도 하지 않고 자체 보류하게 됩니다. 그렇게 또 1년이 훅 흐르고 이제 일러스트도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가며 문득 올해 내가 하고자 계획했던 일 얼마나 이뤘는지 한번 볼까? 하는 생각에 22년 연초에 작성했던 목표 리스트를 열었는데 클래스 101 강의 개설이 있더라고요. 아, 나 아직 미련이 많이 남아있었구나 하는 생각과 내가 지레짐작해 포기하는 것보다 일단 한번 도전이나 해보고 아쉬움 없이 털고 일어나자 하는 생각에 작년에 포기했던 지원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구독제로 바뀌어 있었고 지원 방식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바뀐 양식에 따라 크리에이터 센터에 들어가 고객센터 챗봇에 첫 클래스를 오픈하고 싶어요를 누르고 가이드에 따라 나오는 구글 폼을 작성해 제출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클래스 101 내부 심사를 거친 후
기획안이 통과가 됐는지 담당 PD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기획을 시작하게 됩니다. 보통 연락은 메일과 카톡으로 주고받는데요. 첫 미팅과 커리큘럼 완성 후에는 화상통화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내가 지원했던 클래스 주제보다 클래스 101 내부 통계나 빅데이터에 따라서 또는 내가 운영하는 SNS에 더 효과적인 주제가 있다면 기획 PD님과 논의를 통해 클래스 주제가 바뀌기도 합니다. 제가 딱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때 좀 놀랐던 거는 제가 약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던 점을 정확하게 콕 집어내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인스타에는 일러스트 위주로 올리고 유튜브에는 크리컷을 활용한 크래프트를 올려서 두 SNS 콘텐츠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항상 고민이었고 앞으로는 둘이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합쳐봐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점을 바로 눈치채시더라고요. 더 나은 클래스 내용 제작을 위해서 뭔가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간 일러스트 그리기를 주제로 클래스 지원은 했었지만 제가 주로 그리는 스타일도 아니었었거든요. 이렇게 메일과 카톡 채팅으로 여러 번 조율을 한 후에 인스타 일러스트와 유튜브의 크래프트를 합친 내 그림으로 페이퍼 굿즈 만들기라는 클래스 주제가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제가 정해지면 이제는 기획 PD님 피드백을 받으며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때부터는 수강생들이 어떤 것을 궁금해할지, 어떤 차별화된 내용과 노하우를 내가 공유해 줄 수 있을지 작가 본인이 무진장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저 스스로 각 챕터별 소요 시간을 파악해보기 위해 챕터 1에서 7까지의 모든 굿즈를 다 제작해보았어요. 직접 만들면서 이 부분에서는 이걸 알려주면 좋겠다 같은 것들이 더 구체화되더라고요. 커리큘럼이 완성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런칭 일자를 정하고 이를 역산해서 강의 콘텐츠 제출일을 정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계약서는 다큐사인으로 이루어지는데 작가가 주의할 부분은 런칭 일정에 대해 작가가 꼭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본인이 기타 일정이 이미 있거나 일정이 빠듯하게 느껴진다면 계약서 사인 전에 기획 PD님과 이야기해 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수익금 정산 계좌 정보도 전달하게 돼요. 그 다음 이제 클래스 주제마다 필요는 없을 수 있는데 저와 같은 공예 수업의 경우 키트 MD님과 미팅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휴업체는 한정적인데 필요한 재료가 많아 걱정이었는데 MD님이 아주 잘 가이드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참에 저도 새로 메이커 3를 장만했습니다. 이미 예전 언박싱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한국에서는 현재 메이커 3만 판매하고 있고 키트도 그렇게 구성될 예정이라 저도 같은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수강생분들께 더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은 제가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이라 제가 사용하는 용지, 재료들의 대체품을 한국의 제휴업체에서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었는데 진짜 이것 때문에 마이클스, 하비라비, 월마트 등 얼마나 발품을 팔고 돌아다녔는지 몰라요. 한국에서도 구할 수 있는 제품인지 제휴업체에서 취급하는 제품이 미국에는 팔고 있진 않은지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용지의 경우는 커팅 압력이 정말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강의에 키트와 동일한 용지를 꼭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구세주처럼 마치 한국에서 놀러온 친구의 도움으로 이렇게 한국의 키트 용지 득템에 성공했습니다. 보답으로 저는 열심히 설날 풀코스를 대접했고요. 이때가 첫 미팅 시작 후 2개월 정도가 흐른 1월 중순입니다. 1월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제작 PD님과의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테스트 영상을 제공하고 통과가 되면 이제 무한 촬영, 편집, 녹음, 피드백, 수정의 루프를 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진짜 커리큘럼에 따라서 런칭에 맞춰 달렸어요. 그동안 꾸준히 유튜브를 제작해 왔음에도 뭔가 신규 플랫폼의 강의라고 생각하니 더 떨리더라고요. 평소에 자신 없던 손은 더 못생겨 보이고요.
아직 프리미어 프로가 익숙하지 않아서 대부분 편집은 블로로 하고 음성 녹음 후 보정만 PC로 옮겨서 프리미어 프로로 했어요. 이거 한 3번은 찍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재촬영보다 문제는 후시 녹음이었는데요. 제 오피스가 진짜 바깥 소음이 심하거든요. 지금 들리시죠? 꼭 붙이기로 묶어주세요. 이제 만들기를 누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커팅 옵션 설정 화면에서 인쇄를 진행해 주겠습니다. 다시 누들 두꺼운 그리고 또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매력적인 대표 이미지 촬영하기였는데요. 공개 예정 탭에 클래스가 소개되므로 소품 등등을 사용해 열심히 사진을 찍어서 크리에이터 센터에 업로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낙찰된 파이널 컷들이에요. 전체 컷도 찍고 사용 컷도 담고 싶어서 일부는 집 근처 이케아에 가서 찍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그 감성이 집에선 안 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크리컷 노하우를 최대한 집어넣으려고 노력했고 사용 방법, 팁 등을 공유드릴 예정이지만 크리컷을 구매하지 않으셨더라도 작품 제작엔 문제가 없도록 손으로 커팅하는 방법도 각 챕터별 한 강의씩 넣었어요. 최대한 많은 분들과 손맛을 공유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많은 분들이 블로그나 유튜브 댓글로 요청 주셨던 포켓몬 띠부씨를 만들 때 사용한 배경 도안도 챕터 3 수강 시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그냥 무료 첨부해버렸습니다. 진짜 비밀이고 뭐고 다 넣어서 하얗게 불태웠어요. 그리고 어제 드디어 챕터 3까지 런칭된 클래스를 보니 정말 그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참고로 챕터 4부터는 한 주에 1개씩 순차 오픈입니다. 그럼 저는 이만 다시 챕터 6을 편집하고 녹음하러 쓰레기가 된 집구석을 정리하러 떠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주간 주말 내내 녹음하는 저 때문에 눈치 보며 소파에서 몸 구기고 불쌍하게 자는 짝꿍에게 이 영광을 바칩니다.